우선 실제 데이터셋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실제 데이터셋을 먼저 가지고 올게요. 어제까지 저희가 사용했었던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케라스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케라스 데이터셋에서는 뭐 엑스트레인 풀, 그 다음에 Y 이런 순서로 리턴을 해주거든요. Y 이런 순서로 리턴을 해서 Y 트레인 풀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훈련셋과 테스트 셋이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훈련 셋, 훈련 레이블, 테스트 셋, 테스트 레이블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풀이라고 붙인 이유는 요거 나중에 훈련과 검증으로 나눠서 6만 개 다 훈련시키지 말고 4만 8천 개만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케라스에는요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데이터 세츠 모듈에 패션, 엠리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호출하시면 데이터셋을 가져오실 수가,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얘는 모듈 이름이죠. 패션 엠리스트는 모듈 이름이고요. 여기에서 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까지 호출하셔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모듈이다라고 돼 있죠. 네. 패션 엠리스트도 모듈 이름이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어,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건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패션 아이템들,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 종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확인을 했으니까 시각화는 따로 하지 않고요. 모양, 배열의 모양만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은 트레인 셋이라고 할까요? 트레인 셋의 모양 한번 볼까요? X, 트레인 풀 점 쉐입, 트레인 셋 쉐입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 테스트 셋 쉐입이라고 할까요? X, 테스트 점 쉐입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훈련셋은 6만 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28, 가로 길이가 28인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은 1만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세로 길이 28, 가로 길이 28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양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샘플 개수, 훈련셋에 6만 개가 있다. 그 다음에 뭐 테스트셋에 1만 개가 있다. 이미지의 세로 길이가 먼저라 그랬어요. 이미지의 세로 길이, 이미지의 가로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음. 어, 그 다음에 Y-트레인 풀과 Y-테스트의 모양은 출력 안 해봐도 아실 거예요. 여기에는 6만 개의 1차원 배열, 원소 6만 개를, 숫자 6만 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고요. Y-테스트는 1만 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일 겁니다. 그거는 안 해보셔도 되겠죠. 음. 자, 훈련을 시키기 전에 우리는 음, 그 몇 가지 작업을 좀 할 거예요. 어떤 작업들을 할 거냐면, 신경망 훈련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신경망 훈련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정수보다 실수가 연산 속도가 더 빨라요. GPU, 특이하게도, 이 케라스는 0에서부터 255 사이의 스케일보다는 0에서 1 사이의 실수 스케일을 계산하는 게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 0에서부터 255 스케일을 0.0
에서부터 1.0 스케일로, 어, 스케일로 변환을 할 거고요. 변환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훈련셋과 테스트 셋의 모양은 훈련셋과 테스트 셋의 모양을요. 모양을 이런 식으로 샘플 개수, 샘플 개수, 이미지의 하이트, 이미지의 위드스, 채널 개수 이런 4차원 모양으로 4차원으로 변환을 할 거예요. 두 가지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변환. 요거는 텍스트로 쓸까요? 텍스트로. 이렇게 샵 대신에 이렇게 대신에 음. 어, 첫 번째 0에서부터 1로 바꾸는 거는 우리가 어제까지도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0에서 1 스케일로 변환한 거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고, 사용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까지는 저희가 이 3차원 배열 모양을 그대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죠?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채널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흑백 이미지는 2차원 배열이면 충분했었죠. 2차원 배열이면 충분했었기 때문에 샘플 개수, 하이트, 위드스 모양만 가지고서 그냥 일반적 은닉층 가지고 있는 신경만 그냥 훈련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 예측할 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널을 갖는 4차원으로 변환하는 이유는 얘는 뭐 때문이냐면 합성곱과 풀링 때문이에요. 합성곱과 그리고 풀링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해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모양을 4차원으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환하면 될까요? 샘플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죠. 이미지의 세로 길이 변하지 않겠죠. 이미지 가로 길이 변하지 않겠죠. 없었던 채널에다가 그냥 흑백 이미지가 갑자기 컬러 이미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1이라고만 차원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채널의 값은 1이다 라고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위쪽에서 보시면 그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케라스 패키지는 흑백 이미지도 하이트, 위드스 한 개의 채널을 갖는 3차원 배열로 취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컨볼루션 합성곱 연산과 풀링 연산을 하기 위해서 케라스의 컨볼루션 클래스와 죄송합니다. 컨볼루션 클래스와 그리고 풀링 클래스는 컬러 이미지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흑백 이미지도 이렇게 채널 한 개를 갖는 3차원 배열로 생각을 해주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셋 가지고 온 다음에 어, 수정을 좀 해줄 건데 요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를 할 건데 우선 스케일 변환부터 할까요? 스케일 변환부터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X트레인 풀을요. X트레인 풀 스케일드라고 할게요. 스케일드. 변수 이름이 조금 길긴 하지만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X트레인 풀을 그냥 간단하게 255로 나눠버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X 테스트 스케일드라고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 테스트를 255로 나눠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스케일 변환. 그죠? 음, 여기가 스케일 변환이고요.
자, 두 번째는 4차원 배열 모양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X 변수는 그대로 X 트레인 풀 스케일드를 사용을 할게요. 그냥 여기다 그대로 저장을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X 트레인 풀 스케일드를 리쉐입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변경된 모양을 같은 변수 이름에다 저장하겠다라고 해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리쉐입 안에다가 모양을 주시면 되죠. 음. 자, 몇 개를 가지고 있었냐면, 훈련셋은 6만 개를 가지고 있었고, 세로 길이 28, 가로 길이 28이었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돼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X 테스트 스케일드도요. X 테스트 스케일드도 똑같은 방식으로 X 테스트 스케일드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뀐 값들을 리쉐입을 하시면서 여기는 개수가 10,000개였었죠. 10,000개, 가로 길이 28, 세로 길이 28, 그리고 끝에 1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 줄 거예요. 그래서 이 4차원 배열 모양으로 훈련할 때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음. 그래서 여기는 스케일링, 어, 어, 픽셀 값 스케일링을 한 거고요. 여기는 쉐입 변환을 한 거예요. 모양. 요 두 가지. 왜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케라스는 독특하게도 정수를 계산하는 것보다 0과 1 사이의 실수를 계산하는 게 더 빠르다. 그 다음에 합성곱과 풀링 연산은 4차원 배열을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다. 어, 샘플 개수, 그 4차원은 샘플 개수, 이미지의 가로 길이, 이미지의 세로 길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채널의 개수. 흑백 이미지는 채널을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컬러 이미지는 RGB만 있을 때는 채널이 3, 거기에 투명도까지 RGB A까지 있을 때는 채널이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흑백 이미지든 컬러 이미지든 항상 이렇게 4차원 모양으로 만들어서 훈련을 시작을 해야 된다. 합성곡 신경망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체 훈련셋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전체 훈련 셋을 전체 훈련 셋을 훈련과 검증, 훈련 검증 셋으로 분리를 할게요.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자, 이제 변수 이름을 조금 간단하게 xtrain, xtrain, x valid, 그 다음에 ytrain, 그 다음에 y valid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조금 줄일게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X트레인과 X밸리데이션으로 나눠줄 배열은 우리가 모양 변환까지 한 거, X트레인 풀 스케일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는 X트레인 풀 스케일드. 그 다음에 Y트레인과 Y밸리드로 나눌 거는 그냥 우리 그 Y트레인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죠. Y트레인 풀을 이용하시면 되죠. 맞아요? 그죠? 우리가 레이블은 변환되는 게 없잖아요. 레이블은 그냥 0, 1, 2, 3, 4니까. 그래서, 어, 훈련 레이블 6만 개를 훈련 레이블과 검증 레이블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스케일 변환이 끝나고 4차원 배열로 그 변환까지 끝난 그 배열을 훈련 셋과 검증 셋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쉼표 있어요. 훈련셋이나 검증셋의 비율을 주셔야죠. 검증셋의 비율을
테스트 사이즈죠. 테스트 사이즈를 20%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0%가 훈련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6만 개 중에 4만 8천 개가 훈련으로 사용이 되겠죠. 12,000개는 검증용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층화 추출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트래티파이는 무엇의 비율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냐면 Y 트레인 풀의 비율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를 42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과 검증으로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했습니다. 훈련센 모양만 한번 볼까요? X트레인 쉐이프. 여기 W가 있습니다. 샘플 개수는 몇 개? 48,000개. 우리 훈련할 때 사용할 이미지는 48,000개. 그죠? 이미지의 세로 길이 28, 이미지 가로 길이 28. 그죠? 1이라고 하는 거는 채널 개수. 채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흑백 이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뭐 Y 트레인은 X 밸리드는 48,000개 빼버렸으니까 12,000개가 될 거고요. 뒤쪽의 모양은 똑같을 겁니다. 그죠? 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또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다 되셨죠? 되셨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합성곡 신경망을 만들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합성곡 신경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CNN이라고 얘기를 하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한 번 더 쓸까요, 우리?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 머신러닝, 그중에서도 딥러닝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약자들이 나오는데, CNN, RNN,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CNN, RNN, 뭐 이런 식으로 약자가 나오면, N은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C는 컨볼루셔널, 그래서 합성곡. RNN, 저희가 수업 시간에 나중에 RNN도 다룰 건데, RNN에서 R은 recurrent라는 뜻이에요. recurrent. 그래서, 순환 신경망이라는 뜻이에요. 순환. recurrent가 뭔가 이렇게 순환하다, 되돌아오다. 그런 뜻이어서 순환 신경망,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약자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개념만 그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합성곡 신경망은 합성곡과 풀린이라고 하는 연산을 이용한 그 깊은 신경망을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나중에 RNN을 공부하면 RNN은 뭔가 순환되는 녀석이 있는 신경망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만들 신경망의 모양을 먼저 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좀 복잡하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인풋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당연히 인풋은 제일 처음에 있어야 되겠죠. 인풋은 제일 처음에 있어야 될 거고요. 컨볼루션을 할 거예요. 컨볼루션 2D를 할 겁니다. 합성곡을 할 거예요. 합성곡을 한 다음에 맥스 풀링을 할 거예요. 맥스 풀링 2D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합성곡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축소를 시키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맥스풀을 하면 축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를 한 번 더 연결을 할 거예요. 합성곡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맥스 풀링을 또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밀집층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댄스. 밀집층으로 보낼 거예요. 근데 밀집층으로 보내려면 1차원적으로 쭉 펼쳐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래튼을 넣을 거예요. 플래튼을 넣은 다음에 밀집층으로 보낼 겁니다. 밀집층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과대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드랍아웃을 연결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웃풋, 출력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요 정도는 깊은 신경망도 아니에요. 근데 층이 많아지긴 했죠. 우리가 그 어제까지 만들었었던 신경망은 인풋이 있었고요. 그죠? 그거를 플래튼으로 펼쳤죠. 28 곱하기 28 이미지를 784라고 하는 1차원으로 펼쳤죠. 그거를 댄스층에 넣고, 그죠? 밀집층, 여기 뭐 100개 이렇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은닉층에다 넣고, 그 다음에 과대적합 줄이기에서 드랍아웃 한 다음에 10개의 출력을 내뱉는 아웃풋으로 했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요 뒤쪽만 보면 어제까지 만들었던 신경망하고 똑같아요. 이 앞쪽에 요만큼을 더 추가를 할 거예요. 합성곡, 그 댄스층으로 보내기 전에, 밀집층으로 보내기 전에 합성곡을 하고 이미지를 축소하고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합성곡을 하고 어, 이미지를 축소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거를 밀집층으로 보내고 밀집층에서 출력층으로 보내는 구조로 만들 거예요. 이 구조는 뭐 아무렇게나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어, 그 이미지 분류에서 좋은 성능을 냈었던 그런 좋은 그 모델이 있어요. 제가 그 모델에서 이렇게 따온 거예요. 걔네들과 비슷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 걔랑 비슷하면서 그리고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비슷하게 흉내를 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합성과 신경망에서 몇 가지 그 용어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용어들. 음. 합성곱 신경망에서 필터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필터. 필터는 합성곱 레이어에서의 유닛, 유닛을 필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댄스를 만들 때 유닛이 10개짜리냐, 100개짜리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파라미터 이름이 유닛이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유닛을 몇 개로 할 거냐. 근데 합성곱,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우리가 보여드릴 건데요.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파라미터 이름이 유닛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필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필터의 개념을 다 댄스층에서의 유닛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곱을 수행하는 거를 제가 필터라고 얘기했잖아요. 합성곱을 수행하는 필터가 몇 개가 있느냐, 합성곱을 수행하는 필터가 몇 개가 있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그게 필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필터라고 하는 파라미터고요. 그 다음에 합성곱에서 커널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커널. 자, 이 커널의 개념은 가중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리 모델을 훈련시키고 나면 웨이츠라고 하는 특성을 찾을 수 있었죠.
그럼 그 웨이츠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커널이라고 하는 텐서하고 바이어스라고 하는 텐서가 있었죠. 맞아요? 커널이라고 하는 텐서는 뭐였었냐면 특성 값들 앞에 곱해주는 값들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바이어스라고 하는 텐서는 그 선형회귀식에서 절편에 해당하는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이어스라고 하는 그 텐서였었죠. 배열이었었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커널이라고 하는 거는 선형 회귀식을 만든다, 회귀식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는 특성값들, 피처들 앞에 곱해지는 개수예요. 자, 합성곱에서 이미지의 각각의 픽셀 값 앞에다가 곱해주는 게 뭐예요? 필터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 아닌가요? 그죠? 어, 그새 잊어버린 건 아니죠. 합성곱이라고 하는 거는, 합성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픽셀 값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필터가 가지고 있는 픽셀 값들이 있겠죠. 곱하고 해서 그 값들을 전부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픽셀 값에 곱해주는 게 이 필터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커널이라고 하는 개념은 합성곱 연산에서 곱해지는 가중치예요. 다시 필터가 어, 필터의 값들인데 다시 얘기하면 합성곱 연산에서 곱해지는 가중치들 피처의 특성값에 곱해지는 즉 픽셀 값들에 곱해지는 가중치들을 커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널. 이해되셨습니까? 음. 그래서 파라미터에는 그 합성곱의 변수 그 파라미터 중에 커널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커널 사이즈. 이거는 필터의 크기, 가로 세로 크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커널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커널 사이즈는 필터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의 크기. 실제로 그 원소 하나하나의 개수가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신경망 만들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널 사이즈가 필터의 크기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용어 중에서 피처 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처 맵. 피처는 우리말로는 특성이고 맵은 지도잖아요. 특성 지도 아니면 그냥 지도를 그냥 맵. 이런. 특성 맵이라고 부르는데 이 특성 맵 혹은 피처 맵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 합성곱의 결과로 나오는 출력을 의미를 합니다. 합성곱 연산의 결과로 나오는 출력을 피처 맵이라고 얘기를 한다. 피처 맵. 그러니까 합성곱 연산의 결과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피처 맵이고요. 그 다음에 패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패딩. 패딩은 입력 배열 주위에, 그러니까 합성곱을 하려면 밸리드인 경우에는 패딩을 넣지 않죠. 크기가 줄어들어 버리죠. 그죠? 입력 배열보다 크기가 줄어들어 버리죠. 근데 same 패딩을 하거나 혹은 full 패딩을 하게 되면 원본 배열의 크기랑 똑같이 유지하거나 아니면 원본 배열의 크기가 조금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력 배열 주위에 가상의 값, 보통 가상의 값은 0이에요. 0. 0을 채우는 것을 패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패딩은 언제 이용하냐면 합성곱을 수행할 때 패딩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세임 패딩과 어, 밸리드 패딩. 세임 패딩은 그 입력과 특성 맵의 크기를 같게 하기 위해서 어, 입력 배열과 특성 맵의 크기를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는 패딩 방식을 세임 패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밸리드 패딩은 사실은 패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패딩이 없는 겁니다. 패딩 없이 합성곡을 수행하는 것을 밸리드 패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밸리드 패딩을 하게 되면 특성 맵의 크기는 입력 배열의 크기보다 작아집니다. 이거는 오전에 설명을 드렸고. 제가 세임 패딩을 먼저 쓴 밸리드 패딩보다 세임 패딩을 먼저 쓴 이유는 합성곱 신경망을 만들 때는 보통 밸리드 패딩보다는 세임 패딩을 주로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로 세로 크기가 28 곱하기 28인 이미지가 들어갔으면 나올 때도 가로 세로 크기가 28 곱하기 28인 이미지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의 가로 세로 합성곱을 수행하더라도 이미지의 크기가 더 커져 버리거나 작아져 버리는 거는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임 패딩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풀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풀 패딩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입력 배열의 입력 배열의 음, 모든 값들이 합성곡 연산에서 동일한 비율로 어, 연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패딩 방식. 그래서 0을 더 많이 채워 넣어야 돼요. 그죠? 그 입력 배열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모든 부분에다가 0을 더 많이 채워 넣어야 풀 패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 패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특성 맵의 크기는 입력 배열의 크기보다 더 커지게 돼. 커지게 돼. 자, 그래서 패딩이라고 하는 용어도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어가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자면 보폭이에요, 보폭. 이 보폭은 필터를 이동시키는 크기라고, 필터를 이동시키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터가 움직이는 간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걸어가는 보폭이라고 해서 스트라이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합성곱 할 때 필터가 몇 칸씩 움직였었죠? 한 칸씩 움직였죠. 그죠? 물론 이 스트라이드를 우리가 뭐 두 칸씩 움직여라, 네 칸씩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드를 조정할 수는 있어요.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합성곱에서는 스트라이드 크기를 1로 합니다. 1. 그 CNN에서 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트라이드 값을요. 보폭의 값을 1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스트라이드 값을 1로 설정을 해줘야 그 원본 이미지 크기와 그 다음에 피처 맵으로 나오는 그 이미지의 크기가 같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스트라이드를 크게 늘려버리면 그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트라이드는 보통 1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CNN에서는 그 합성곱 신경망에서는 그 합성곱 층의 레이어의 층에 그 스트라이드를 크게 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보다는 풀링층을 사용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이미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필터를 이런 필터를 사용을 한다. 이런 필터를 사용하는데 스트라이드를 스트라이드를 두 칸씩 움직이겠다. 두 칸씩 움직이겠다라고 해버리면 얘가 그 다음에는 여기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 가겠죠. 그죠? 맞아요? 그럼 원래 6개 있었던 게 6개 있었던 게 합산곱 결과로는 몇 개가 나올까요? 3개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해되세요? 어, 패딩 없다고 생각했을 때, 패딩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로 크기가 이렇게 6개가 있었으면 보폭을 2로 해버리면 어, 곱하고 다 더해주고 숫자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또 두 칸 움직여서 곱하고 다 더해주고 곱하고 다 더해주고 그럼 숫자 3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6개가 3개로 줄어버렸죠. 이미지 크기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풀링을 하는 것처럼 풀링하는 것처럼 합성곱도 풀링을 하는 것처럼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폭을 보폭을 일로 하는 경우 스트라이드 이게 우리가 오전에 했었던 방식인데 오전에 했었던 방식은 자 여기에서 숫자가 하나가 나와요. 그죠? 근데 움직이는 거는 한 칸만 움직일 거예요. 자 일단 어떤 숫자 하나가 나왔겠죠? 한 칸만 움직일 거니까 그 다음엔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에서 곱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숫자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칸 움직이면 이번에는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또 숫자 하나 나오죠. 맞아요? 한 칸 움직이면 이번에는 여기죠. 여기서 숫자 하나 나오죠. 그죠? 그다음 한 칸 움직이면 이번에는 여기죠. 그죠? 숫자가 하나 더 나왔죠. 그죠? 몇 개 나왔어? 5개 나왔잖아요. 그죠? 6개짜리가 몇 개가 나왔냐면 5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줄어들지가 물론 이 앞에다가 0 하나만 더 채워 넣어주면 그러면은 크기는 똑같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어.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드 보폭이라고 하는데 보폭이라고 하는 게 그 풀링처럼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으로도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합성본만 그 풀링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스트라이드를 조정해 가지고 이미지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방법보다는 이미지 크기는 동일하게 합성곱을 딱 유지를 하고 합성곱 한 다음에도 이미지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지를 하고 대신에 그 결과를 가지고서 풀링을 해버리면 이미지 크기를 뭐 절반으로 줄인다거나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필터, 커널 사이즈, 피처 맵, 패딩,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그 합성법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그 내용을 꼭 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파라미터 설정할 때, 필터 몇 개, 커널, 사이즈 얼마, 그 다음에 패딩, 무슨 방식, 스트라이드 어떻게, 그 내용을 아셔야 그 파라미터들을 채워 넣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풀링, 요거는 따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풀링이라고 하죠. 자, 풀링은 가중치가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찾는 가중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커널 값이 없어요. 음. 가중치가 없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풀링 크기와 보폭, 그러니까 스트라이드, 보폭 크기를 같게 합니다. 그러니까 풀링에서도 사실은 보폭을
한 칸씩 한 칸씩 움직일 수도 있어요. 맥스 풀링을 하거나 에버리지 풀링을 하거나 풀링을 할 때에도 그 움직이는 필터를 한 칸씩 한 칸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 몇 칸씩 움직였냐면 그 필터가 크기가 두 개짜리면 두 칸씩 움직여 버렸잖아요. 필터가 세 칸짜리면 세 칸씩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풀링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풀링 크기와 보폭의 크기를 똑같이 해가지고 풀링에서 이미지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미지 크기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풀링에서는 패딩을 주로 사용하지 않아요. CNN에서 일반적으로 어,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패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를 하면 벨리드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패딩은 벨리드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합성곱에서는 same, 벨리드, full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합성곱에서는 same 패딩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same 패딩을 이용을 하고 풀링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벨리드 패딩을 이용한다. 그다음에 요거는 위에서 설명을 드린 건데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방식, 최대 풀링이라고 하는 방식은 어, 그 필터 필터 안에 입력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선택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에버리지 풀링, 평균 풀링이라고 하는 방식은 필터 안에 입력 값들 중에서 입력 값들의 평균 값을 평균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 에버리지 풀링인데, 네, 에버리지 풀링인데, 에버리지 풀링은 작은 값들은 큰 값으로 바꿔주고 큰 값들은 작은 값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희석이 되는 거예요. 평균 풀링은 평균 풀링은 특성 맵에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무슨 풀링을 선호하냐면 최대 풀링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을 만들 때 이런 것들 유의하시면서 만드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 네. 개념까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어, 엠니스트 데이터셋 가져오는 거, 그리고 데이터셋을 트레인과 테스트로 변환하는 거, 그리고 합성곱 신경망의 몇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될 몇 가지 개념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신경망을 만들어 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잠깐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할게요.